로체스터 공대에 재직 중인 교수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혜진이고요. 여기서 뉴미디어 디자인 학부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부임하셨어요, 여기로? 횟수를 치자면 10년 정도 됐고요. RIT에서 근무한 지는 그 대신에 제가 산업체에서 근무를 오래 해서요. 왔다 갔다 네. 해서 근데 10년 토탈 되겠습니다. 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이 학교는 어떤 학교인 것 같으세요? 저희가 내거는 그 자랑스러운 부분이 기술력과 창의력을 중시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라 조합해서 시너지를 원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저희 뉴미디어 디자인 학부생들은 디자인 전공이지만 갈리사노 컬리지 오브 사이언스에 가서 코딩, 프로그래밍을 actually 그래요? 거기서 배워요. 시너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또 프로그래밍 전공하는 컴퓨터 사이언스 학생들도 저희 디자인과에 와서 직접 디자인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들어요. 학문의 경계를 좀 넘나드네요. 네, 왜냐면 네네.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산업체 나가면 팀으로 일하잖아요. 필요하죠. 그러면 예. 이렇게 단기적으로 안목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협력을 통해서 네네. 창의성이 더 구현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예 학부 때부터 그런 경험을 해요. 여러 과목들에 가진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작품도 만들고. 네. 여기서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은 나가서 기업에서도 네. 활동할 때 어려움이 덜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농담을 많이 해요. 학부 때 너무 힘들었는데 회사 나가니까 너무 편하대요. 편하다. 왜냐면 원래 그래야죠. 주말도 있고 또 밤에 잘 수가 있대요. 여기서는 그럼 반대로 말하면 학부 때는 밤낮 없고 밤새요. 오히려 반대인 경우들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는 그 대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그렇게 또 많이 추진을 시키고 예, 예. 그러지 않으면 사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기업이 추구하는 인재를 이 학교 다닐 때 저희가 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 교수들이 다 산업체에서 일하는 경력도 있고 어떤 분들은 파운더도 있고요. 지금 CEO로 일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뭘 원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1분도 낭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산업체에 많이 나가고 들어오기도 하고 네. 이렇게 경험을 많이 업데이트 하려고 노력하시나 봐요. 네, 저희 분야가 뒤처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기술이랑 테크놀로지가 하루 사이에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늦춰지면 학생들도 같이 늦춰지기 때문에 저희도 밤낮 없이 연구하고 뭐가 밖에서 일어나는지 그걸 항상 주시하고 산업체와 연결까지 해요. 그래서 산업체에서 만약에 이런 기술력으로 뭘 구현하고 싶다. 처음에 컨셉 이런 거를 학생들한테 들고 와요. 그러면 저희가 클래스 내에서 탄압 협동 그런 프로젝트도 하고요. 예를 들자면 제가 포브스라고 네. 그 출판사에서 이 사람들이 미래에 자신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네 웹사이트를 구현해야 될지 그거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항상 그쪽에서 일하다 보면 약간 창의력이 떨어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3학년 클래스에 요구를 했어요. 어떻게 reimagine Forbes 그렇게 해갖고 과제를 줬어요. 네. 제가 가린 게 그 당시에 40명 정도 정원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2섹션을 나눠서 40개의 아이디어를 프레젠테이션 해서 CTO랑 그다음에 프론트엔드 디벨로퍼랑 그다음에 디자이너가 와서 40개 프로젝트를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받고 탑 5를 골랐어요. 그 아이디어를 자기 미래의 그 웹사이트에 구현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환자들이 병원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길 찾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인포메이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되진 않아요. 그래서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 의사를 찾고 아니면은 병동 찾고 그런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를 구현해달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4학년 학생들이 그 프로젝트를 말아서 했고요. 그리고 락앤롤 홀 오브 페임이라고 클라이언트도 와서 어떻게 뮤지엄 익스피리언스를 재구현할 수 있나 그런 것도 해서 4학년 학생들이랑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미디어 디벨롭먼트라는 그런 전공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 학생들이랑 협업해서 클라이언트한테 또 소개도 하고 병원이든 기업이든 콜라보를 굉장히 많이 하나 봐요. 네, 최대한 저희 패컬티들이 커넥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퀄리티가 꽤 알려져 있어요. 미국 내에서는. 특히 디자인 쪽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디자인 쪽은. 네네. 그래서
산업혁동이 되게 활발해요. 그래서 취업률이 높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뉴미디어 디자인 들어가 보시면 100%예요. 체감상 굉장히 높고요. 항상 굉장히 높다. 매년 보면 예. 아이들이 졸업도 하기 전에 뭐 4학년 1학기 때 취업됐다고 그러고 또 고민해요. 몇 군데서 오퍼를 받았는데 그래요? 어디를 셀렉트 할지 또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고 네네. 그 대신에 멀티 오퍼를 받는 사람들은 쭉 열심히 해온 학생. 1학년 때부터 네, 저희들이 또 멀티 오퍼를 받는 인재를 막 길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하시겠죠. 노력을 하죠. 네네. 교수님은 학부까지는 한국에서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유학을 예.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이어서 여기서 대학교에서 가르치기까지 이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때 당시 어학연수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맞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한 예, 예. 단기간으로 한 몇 개월 아니면 6개월 정도 다니는 게 트렌드였는데 네네. 제가 그래서 한 3학년 때 로타리 클럽이라는 재단에서 장학 서포트를 받아서 네네. 잠깐 미국 경험을 하게 됐었어요. 네네. 그리고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졸업을 하고 조금 일하다가 그 경험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설득해서 늦은 나이지만 미국 학부에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디자인 전공을 그럼 하기 전공을 위해서. 바꾸셨어요? 네, 전공을 바꿨고요. 네네. 그 학부 다닐 때 학부에 계시는 지도 교수님이 RIT 대학원을 추천을 하셨어요. 제가 그냥 취업 준비를 하고 어느 회사에 가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너무 강력하게 RIT를 추천하신 거예요.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학교였어요. 네네. 사실 그 추천하는 이유가 RIT는 기술력을 되게 중점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가서 거기서 배워서 나중에 교수가 되거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수는 생각이 없어서 사실 산업체 나가서 쓴 돈을 다시 벌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서포트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서포트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의 책임감상 저는 다시 들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회사를 가고 싶었는데 근데 또 저희 정서상 교수님이 말씀하시면 또 따라야죠. 그게 진리거니 하잖아요. 그래서 또 부모님을 설득해서 대학원을 오게 됐어요. 싶다. 그래서 여기 RIT의 대학원을 진학하게 됐고요. 2년 동안 정말로 저희 지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술력에 굉장히 중점적으을 과제랑 과목이랑 그런 거를 들었고요. 졸업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는 코닥이 굉장히 큰 회사였어요. 그 코닥에서 그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인터뷰를 하지 않고 취업을 바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비자도 받고 2년 좀 넘게 일하다가 야후라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회사로 또 이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대학원 졸업했을 때 제가 회사에 지원하지 않고 그냥 코닥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 산업체가 어떤지 좀 딴 곳을 경험하고 싶어서 회사에 지원했다가 또 고른 게 또 야후였어요. 그래서 야후에서 일을 하면서 또 다른 분야를 또 알게 됐고요. 제가 또 마스터 디그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저희 디자인 전공은 MFA가 터미널 디그리예요. 그래서 저는 PhD가 없고요. PhD를 요구를 안 해요. 그래요? 딴 과들은 보통 터미널 디그리가 PhD거든요. 근데 저희 디자인은 안 그래요. 그래서 터미널 디그리가 있기 때문에 교수 공고직이 나서 지원을 하게 됐고 그래서 가르치는 거에 한번 시도를 해봤죠. 근데 맞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셨겠죠? 처음에는 안 맞았어요. 안 맞으셨어요? 그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는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no mistake 철학이 있었는데 네가 할 수 있는 최고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학교에 들어오면 그게 그 필로소피가 달라져요. 왜냐면 학생들은 미스테이크를 통해서 배우거든요.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는 failure 두려워하지 말려고 해요. 맞아요. 학생들은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항상 성공은 없습니다. 처음에 완전 100% 이거 퍼펙트하게 안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관점으로 보다가 이제는 배우는 그렇게 일단 과정.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다시 보완하고 하고 다시 보완하고 그러니까 엔들리스 룹이죠. 그거를 되게 강조를 해요 학생들한테. 일단 만들어 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을 둬서 더 재보완하고 그거를 저는 클래스에서 프로젝트 할 때도 그거를 중점적으로 가르쳐요. 미국 대학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경험들이 좀 있을까요? 한국 학생들은 모르지만 현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학부로 왔을 때 교수와 학생들의 관계? 여기서는 제가 학생들 제 이름을 부르라고 해요. 교수님이라는 그거를 안 붙여요. 왜냐면 그래요? 제가 인트로듀스 할 때 허물 없이. 그러니까 토론도 사실 할 때는 피어 같은 레벨에서. 네네네네. 그래서 걔네 마음을 서로 읽고. 수평적으로. 네네. 그래서 더 창조력이 더 이렇게 북돋아지는 것 같아요. 자칫 또 그게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왜냐면 학생은 학생이고 교수는 교수님의 입장에서 또 조언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 경계를 어떻게 그러면? 그게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잡을 땐 잡고 리스펙트는 네네. 그거는 밑에 깔려 있고요. 네네. 보통. 네. 그 대신에 토론을 할 때는 이게 원형 테이블이라고 해서 네네. 어떤 아이디어도 여기서는 허용된다. 허용된다. 어떤 아이디어도 허용되고 사실 저희도 애들 가르치면서 많이 배워요. 가져오는 작품을 봤을 때 어쩔 때는 제 아이디어보다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와요. 그럼 피드백 어떻게 해주세요? 특히 교수진들은 항상 피드백이 나와요. 왜냐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혜와 경력은 무시를 못해요. 언제든지 걔네가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가 줄 수 있고요. 사실 제일 큰 거는 허물없는 사이? 보통 제가 학부 때 여기 왔을 때 아이들이 교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흔들어요. 예.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멀찌감치 예. 90도 인사? 아니면은 뭐 75도? 네네.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약간 뒷걸음치면서 복도에서 안 마주치게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막 하이를 하면서 달려가죠. 수업 웹 부분에서도요? 고민 상담 같은 경우는 사실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인클래스 프로젝트랑 그런 진로 상담이지만 사실 코로나 겪으면서 네. 애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그런 쪽을 보담아 주어야지 교실 안에서도 작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요구하는 게 정신적으로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너희가 작품을 건강한 할 수 작품이 있지. 나온다. 어디 하나가 만약에 건강하지 않으면 너희는 시간 낭비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항상 제가 꼭 커뮤니케이션 하라고 매일매일 주입 교육을 합니다. 그럼 10년 동안 재직하시면서 한국 학생들도 좀 만나셨을 것 같아요. 네. 한국 학생들이 교수님 찾아와서 생각하는 털어놓는 고민들 뭘까요? 저희 뉴미디어 디자인은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온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네네. 있으면 2세대나 3세대? 제가 역대까지 한국에서 바로 온 학생들은 한 2명 정도 있었고요. 제일 고민이 되는 거는 사실 취업이죠. 왜냐면 비자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학교에서 졸업하자마자 네네. 컴퍼니가 스폰서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네네. 그게 제일 고민이 돼요. 그래서 요번에 5월에 졸업한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취직을 해서 비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어드바이스를 준다면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왜 이국 땅에 와서 네, 세컨드 고생하고. 랭귀지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냥 똑같이 해서는 절대 제가 보기에는 힘들고요. 저도 학부 다닐 때 굉장히 제가 자랑스러운 거는 남들이 뭐 1개 해오면 전 5개를 해갔습니다. 요새 말로 꼰대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주로 어드바이스 하는 거는 뭐 중국 학생이나 인도 학생들이 많거든요. 네네.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건 제 경험에 비춰서 제가 여기서 학부를 나오고 또 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산업체에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열하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예. 항상 제가 꼰대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적으로 좀 현지에서 정착도 하고 잘 취업도 하고 이런 경우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굳이 따지면 한 10명 중에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확실하게 뭐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온 건 없는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제 경험상으로는 열심히 하는 학우들 같은 경우 거의 다 지금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큰 회사에 그래요? 다니고 있어요. 예, 근데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커뮤니티예요. 학교 다닐 때 사실 그 한국 사람이랑 너무 또 가깝게 지내고 너무 몰려다니면 그것도 안 좋지만 또 어느 정도 커넥션은 네. 있어야 정신적으로 또 도움이 돼요. 그 대신에 어떻게 커뮤니티가 형성되는지 뭐 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구도였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네. 세컨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누군가 여기서 피드백을 주고 교수뿐만 아니라 학우들이 또 옆에서 도와줘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도움을 받고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그 대신에 좋은 경쟁이에요. 저희 라체스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국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아요. 왜냐면 적기 때문에 네. 그 한국 학생들만 몰려다니면 안 되고 이렇게 넓은 교류를 해야 되고 또 예. 다른 한국 학생 말고도 이렇게 다른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이랑 인도에서 또 공과되기 때문에 인도 많을 것 학생들이 같아요. 굉장히 예, 많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도 그 교류를 많이 할 수 있고요. 유학 생활의 성공을 이끄는 키 뭐라고 생각하세요? 핵심 요소 하나를 꼽아주신다면 핵심 요소요? 제가 보기에는 간절히 원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 확실하게 목표가 있으면 좋겠고요. 한국 들어가서 뭘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약간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당장 여기 클래스를 해야 되고 당장 그 학점을 받아야 되고. 근데 그거는 미국 학생들이 그렇다 치면 저희는 달라야죠. 저희는 좀 길게 보고 모티베이션을 자기한테 줘야 돼요. 사실 힘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국 땅에 와서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안 맞고 자기가 뭐를 하고 싶은지 좀 확실하게 진로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목표가 여기서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유학을 생각을 하면 부모님의 역할은 뭘까요? 제가 부모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예. 부모가 원해서 보내는 건지 아이가 가는 진짜로 건지. 원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을 설득했거든요. 제가 원해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한테도 컴플레인을 못했어요. 탓할 왜냐면 수가 없죠. 내가 원해서 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애를 등 떠밀려서 보낸다 그러면 컴플레인은 부모의 몫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 원하는 방향을 들어주세요. 뭘 진짜로 하고 싶은지. 어떤 경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주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짧게라도 약간 컬처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걔네들이 느낀 바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컬처 경험을 한 다음에 한국 돌아가서 원하는 바가 더 크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야 너 5년 뭐 6년 미국 가서 공부해 그렇게 딱 보내는 것보다는 짧게 경험을 시켜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학연수 경험이 네 그래서 뭐 걔네한테 선택을 맡겨놓는 자녀한테. 것도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이 원해서 가는 공부 자기가 선택해서 왔기 때문에 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더 진로에 대해서 더 고민해보고 그런 방향으로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만약에 그러면 아이가 가고 싶다고 하면 언제 오는 게 가장 좀 적합하다고 보세요? 그거는 다 틀리다고 봐요. 사람마다 다 성격도 틀리고 그렇죠. 기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그 다음에 부모와 아이들의 관계도 다 틀려요. 그래서 이 아이가 독립심이 강하고 행동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어릴 때 보내세요. 근데 보듬어주고 싶다, 더 주변에 두고 더 도와주고 싶다, 정신적으로나 그러면 나중에 보내줘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늦게 와서 언어 같은 경우는 장벽이 굉장히 커요. 늦게 오면 그게 제일 문제 되는 점이에요. 늦게 오면 대신에 어릴 때 오면 추진력이 약간 떨어진 반면 언어의 장벽은 없어지죠. 양날의 검처럼 그런 네. 부분이 있죠. 최고의 선택은 없어요. 그 대신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한국 학생과 학부모님한테 들려주시고 싶은 메시지, 제가 누락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짚어주신다면요. 미국에서 일하면서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특히 창조력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창조력뿐만 아니라 노력하는 거 있죠. 그거는 아무도 못 따라가요.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들이 물려주신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아이들이 선택한다면 저희 한국 부모님 아시죠? 200% 물어주잖아요. 맞아요. 그 대신에 강요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유학생활이라는 게 부모님이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자신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좀 더 시간을 두시고 만약에 아이가 나 갈래 뭐 가고 싶어 공부하고 싶어 그렇지 않는다면 아이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네, 오늘 내진 교수님의 경험담이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께 귀한 조언으로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